네, 안녕하세요. 김현기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 게임 프로그래밍 연습 클래스 마지막 부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파트 3고 1, 2, 3 나눠서 1번에서는 우리가 플레이어하고 에너미를 클래스화하는 거를 해봤고, 파트 2에서 우리가 뷰렛을 추가를 하면서 DT, 그쵸, 그 델타 타임이라고 하는 그거를 추가를 해서 뭐 이제 컴퓨터의 성능과 상관없이, 그리고 주기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체크하면서 어떻게 로직을 짤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배웠고요. 오늘 이제 클래스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제 조금 다른 작업을 볼 겁니다. 추가적으로 일단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 것이다 라는 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강의 자료 마지막 부분에도 나와 있지만, 오늘 우리가 만드는 결과물은 이렇게 기존과 똑같이 플레이어 움직이고 에너미가 플레이어 따라오고 하는 거에서부터 하나 더 다른 게 뭐냐면, 이 플레이어가 가까운 에너미 쪽으로 이 총알, 블렛을 발사를 하는 이런 기능을 구현을 해볼 겁니다. 여전히 이제 적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피격 판정 같은 거는 아직 구현이 안 될 거고요. 오늘 끝나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내용, 블렛이 가까운 적을 향해 자동으로 발사하는 걸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뭐 보시는 분은 보면서 그냥 오늘 하나보다 이따가 따라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저거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를 한번 미리 시도를 해 보시고 나서 자료를 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잠깐 옆으로 치워두고 이제 코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지난 시간까지 만든 거고, 한번 실행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자면, 네, 이렇게, 네, 저는 이제 마지막에 총알을 아래쪽으로 발사하는 걸로 좀 바꿔서, 예제와는 약간 다르지만 뭐 어쨌든 근본적인 그 로직은 똑같죠. 이렇게 일정 시간마다 발사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상태이고, 코드를 보자면 일단 뭐 메인 함수, 그리고 에너미, 블렛, 플레이어 클래스들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많이 바꿀 부분은 요 main.cpp 파일이에요. 자, 지금까지 만든 거 한번 이렇게 쭉 축소를 해서 보자면, 뭐 생각보다 아주 복잡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짧지도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보자면, 자,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화면을 만드는 부분, 그러니까 윈도우를 생성을 하는 부분이고요. 개념적으로 이거를 구분을 좀 해보려는 거예요. 자, 윈도우 생성 부분이 요만큼이고, 이 밑에 플레이어, 에너미, 뷰렛이라고 제가 주석을 달아놓은 부분은 게임 내부에서 사용할 객체 생성 부분이 될 겁니다. 그게 이렇게 우리가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 단순화하긴 했어요. 많이 짧게 만들긴 했지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게임 루프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이 게임 루프 내부적으로 또 구분을 해보자면, 여기는 게임 종료를 탐지하는 부분, 자세한 설명은 안 드렸지만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요거가 들어가 있으면 게임이 종료된다, 우리가 창을 닫거나 뭐 디버깅 상태라면 정지 버튼을 누르면 종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요 부분이 이제 게임 로직 업데이트, 좀 더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게임 내 요소들을 움직이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뷰렛은 시간에 따라서 생성하고요. 그다음에 플레이어 움직이고 키보드 입력 받아서 에너미 움직이고, 뷰렛도 만든 다음에는 날아가야 되니까 움직이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게임 로직 업데이트, 그러니까 게임 요소들을 그리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윈도우 클리어 한 다음에 1번, 2번, 3번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각각의 요소들을 다 순회하면서 그리고 화면에 표시 3번 부분까지 하는 거를 이제 이 게임 루프 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그다음에 이 종료 부분, 종료를 탐지하는 부분에서 종료가 되면
마지막으로 루프가 끝나면서 자원을 해제하는 종료 로직이라고 그냥 좀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해두면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은 에너미하고 뷰렛을 힙 메모리에 동적 할당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회하면서 딜리트 시키고 그러면은 게임이 끝나게 돼요. 자, 얘를 이제 어떻게 바꿀 거냐면 우리가 얘네들을 좀 더 상위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게임이라는 클래스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헤더에다가 클래스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자연히 이걸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게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게임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이렇게 새로 추가를 하고요. 이제 제가 설계한 것을 기준으로 일단 이 클래스의 생김새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당연히 이름은 게임이니까 클래스 게임 해주시고 우리가 퍼블릭으로 외부에 노출할 기능은 뭐가 있냐. 일단 생성자가 있고요. 불리언을 반환하는 initializ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un 루프라는 함수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shutdown 이름은 마음대로 지어주셔도 되는데 알아보기는 쉬워야지 되겠죠. 이런 기능을 외부에 노출시켜 놓을 겁니다. 생성자는 당연하니까 별도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거고 initialize가 이제 메인 함수에서 여기 게임 내부에서 사용할 객체 생성 부분이라고 명시적으로 좀 달아둘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런 루프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름을 보면은 짐작이 좀 되시죠? 요 아래에 있는 이 게임 루프를 대표하는 메소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셧다운 부분은 여기 아래쪽에 종료 로직이 될 거예요. 아까 제가 타이핑 하면서 이것저것 여러 개 이야기했는데 아직 빠진 것들이 있죠. 그 빠진 것들을 어떻게 감싸 놓을 거냐면 이 밑에 있는 프라이빗에다가 외부로 노출시키진 않을 겁니다. 외부에서는 얘네 셋만 호출할 거고요. 내부적으로 한번 쭉 먼저 나열을 해보자면 이니셜라이즈 게임이라는 걸 따로 만들 거거든요. 자, 얘가 사실은 얘랑 같은 거긴 해요. 자, 그래서 얘는 나중에 우리가 플러스 알파를 할 거라서 이렇게 해놓은 거다라는 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일단 따라서 타이핑만 하시고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프로세스 인풋 부분이 다시 메인 함수로 가서 이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얘를 여기서 하게 할 거거든요. 게임 종류를 탐지하는. 그래서 종류 디텍트, 익시트 이런 식으로 해도 일단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름을 저렇게 해놓은 거긴 한데 저기까지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자, 업데이트 게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게임 로직 업데이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로우 게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또 얘는 당연히 예상하실 수 있듯이 마지막 남은 하나거든요. 요거 게임 요소들을 그리는 부분이 여기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얘가 가질 데이터들도 만들어 놓고 나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설계하기 나름이지만 사실 이 시점에서도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여러분들한테 이거에 맞춰서 한번 메인 함수를 바꿔봐라 라고 하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유롭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제공을 하고 나서 좀 시간을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윈도우 관련된 부분이 사실 여기서도 여전히 빠져 있거든요. 윈도우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조금 요 SFML의 특성 때문에 여기 그냥 이 멤버 변수 부분에서 바로 초기화를 해주도록 할게요. 먼저죠. 바이트하고 창의 이름이 그냥 간단하게 게임 이렇게 할 거거든요. 여기 빨간 줄 뜨는 거 지금까지 패턴을 잘 따라오신 분이면 기억하시겠죠. 여기 이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해서 존재를 알려줘야 된다 하면 색깔이 이렇게 바뀌고 문제가 없어집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메인 함수 전체를 이제 이 게임 클래스에다가 옮길 거거든요.
쭉 보시면은 우리가 메인 함수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변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요런 애들. 얘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밖에 없네요. 사실 여기밖에 없긴 한데 제가 한번 이름을 지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짐작을 해보세요. 일단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기적으로 총알을 발사해야 되기 때문에 뷰렛 파이어죠. 파이어 피리어드와 뷰렛 파이어 타이머라는 걸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요 게임 클래스가 들고 있도록 할 거고요. 여기에서는 다시 따라서 돌아가 보자면 에너미 컬러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확장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제 코드 기준으로는, 제가 이제 미리 짜둔 코드 기준으로는 에너미 컬러를 여기서는 상수로 여기죠, 이 사이언 컬러로 지정을 해뒀습니다. 얘를 그냥 들고 있도록 할게요. 사실 얘도 그러니까 여기서 없애고 쟤를 그냥 하드코드에 박아놔도 됩니다. 별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블렛 색상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예를 들자면 에너미 사이즈 같은 것도 가지고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얘는 뭐 그냥 하드코딩 한다고 생각을 해둘게요. 저거를 어떻게 확장하는지는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한정 지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해드린 부분 요것도 있었죠. 우리가 델타 타임을 체크하기 위한 이 SFML에서 제공하는 클락도 여기다가 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마지막,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게임 데이터도 이 게임이라는 클래스 객체가 들고 있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게임 데이터는 뭐냐면요, 플레이어, 그리고 이제는 벡터를 사용을 해서 저장을 하는 에너미 포인터들, 에너미즈였죠. 그리고 벡터를 사용을 하는 뷰렛 포인터를 저장을 하는 뷰렛츠 벡터,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할 거예요. 자, 지금 얘네 셋 빨간 줄이 뜨는 거를 여기에서는 클래스, 플레이어, 선언, 프로토타입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릴게요.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앞으로 이런 클래스가, 그러니까 우리 코드 안에 이런 클래스들이 있다라는 걸 미리 알려주면 여기서도 있나 보다 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링크가 제대로 돼야겠죠. 해줄 거니까 지금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벡터도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라는 건 여러분들이 먼저 시도해 보셨으면 하는 거는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마찬가지였잖아요. 제가 이 클래스의 구성만 대충 보여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이 기능을 한번 직접 구현해봐라 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영상을 잠깐 짧게 여기서 멈추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한 다음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cpp의 구현에 대해서.